굉장히 중요한 지적하셨는데요. 네. 그 종교계는 신의 존재를 믿고 일반 그 평범한 인물들보다는 좀 더 영적으로 내면적으로 깊이 있는 고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각자가 믿는 그 어떤 신적인 존재에 대해서 기독교면 하나님을 믿고 뭐 불교면 이제 우리 부처님을 믿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영적 범죄입니다. 자신들이 믿는 그 어떤 성스러운 대상을 향해서 한번 지금 이 순간 무릎을 꿇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나 안 저지르고 있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919년 김인현 3월 1일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33인의 우리 민족 대표 중에 대다수는 종교인이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 영적인 영역을 알고 있는 깊이 있는 고찰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당시 이 나라의 그 사태에 대한 위험성을 알고 있었고 일본의 만행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무지한 백성에 비해서 뭔가 깨달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앞장서 가지고 정말로 대한민국을 그 당시에 이제 그 일제의 압박을 받던 그 대한제국을 올바로 세우겠다는 그런 일을 했었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종교계 지도자들은 어디 숨어 있는지 영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 아닌지 스스로 한번 반성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네. 대한민국의 종교 지도자분들께서는 진실로 믿고 계시는 그분들이 기뻐하실 수 있는 참다운 참 종교 지도자가 되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다음 우리 저 하나 추가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 최근에 그 자유한국당에서 그 홍준표 대표가 지금 그 박 대통령과 또 그다음에 친박 의원들을 지금 이제 이렇게 저희 그 퇴출해 내려는 이제 그런 의도가 지금 있는데 이것이 어떤 그런 고도의 어떤 그런 정치적인 행보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뜻이 있는 건지 우리 박사님의 좀 고견을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특정 정치인 얘기를 가급적 이제 좀 조심스러워 합니다만은 이 부분은 제가 한번 꼭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5구 대선 때 태극기를 들었던 소위 그 애국 국민들은 대다수가 홍준표 당시 대선 후보를 지지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 지지하신 분들 스스로 아실 텐데 지지했던 이유가 뭡니까? 간단합니다. 태극기가 홍준표를 지지한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을 갖다가 구해내고 대통령에 복귀시키고 탄핵을 무효화시키고 대한민국을 구출해내라는 엄명을 홍준표 대표한테 준 것입니다. 홍준표 대표가 무슨 연예인이어서 꽃 들고 다니면서 누구누구 좋아하려고 다닌 게 아니란 뜻입니다. 네. 그러면 홍준표 당시 대선 후보, 대선에 나가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만은 어쨌든 나간 상태에서는 그 상태라도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그 행보를 하라는 국민의 엄중한 명령을 받은 것인데 지금에 와서 불과 몇 달 지나가지고 자기들 살겠다고 옛날과 과거와의 단절을 시키겠다고 하면서 박근혜라는 표현을 쓰면서 출당시키고 그 흔적을 지우려고 그런다? 그러면 당시에 국민들이 그 심어주었던 역사적인 책임과 책무는 홍준표 그때는 거짓말이었습니까? 그때는 국민한테 사기친 겁니까? 잘못된 거죠. 그러면 고도의 정치적 행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말을 바꾸는 것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행동이 중요한데 당시에 홍준표라는 사람의 행동과 지금의 행동을 보면 일관성이 하나 있습니다. 국민들을 속이고 기만하고 촛불 정부의 그 수립에 일조하고 촛불 정부가 생긴 다음에 그걸 갖다가 그 당연시 여기는 정당성을 갖다가 제시해주고 그런 국가 반역적인 행보를 하고 있는 것이 자유한국당 혹은 홍준표라는 사람의 그 집단적 행보입니다. 거기에 지지를 보내는 국민들 이제 깨어나야 됩니다. 더 이상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예, 잠깐만. 근데 박사님. 네네. 지금 우리 그 홍준표 후보 대표가 그 이제 박근혜 대통령 출당 문제가 이제 거론되면서 또 우리 보수 또 애국자들이 막 온통 그 배신감에 젖어서 치를 떨었는데 중요한 거는 이 정치 문화가 원칙이 있어야 되고 전 잘 모르겠지만 제 견해로 분명한 원칙과 또 정의를 근거로 해서
정의로운 사회, 정의로운 국가를 만들기 위한 근거로 해서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신의를 가지고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러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지금 누가 있습니까? 이렇게 보면은 오직 정치라는 것은 권력을 잡는 데만 목적이 돼 있는 걸로 우리 정치 문화가 가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견해에서 보실 때 좀 말씀을 주시고요. 우리가 한 명이 홍준표 누구 한 명이 아니라 대표 한 분을 겨냥해서가 아니고 우리 정치 문화가 총체적으로 바꿔야 된다. 또 정치 입문하는 분들이 어떤 소신과 어떤 철학을 가지고 정치에 왜 입문하게 됐는가 그걸 또 좀 말씀을 해주셔서 근본적인 이거 개선이 돼 나가야 되지 않는가. 그러면 자유한국당은 그나마라도 우리가 다 버리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런 부분도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그런 부분 세 가지를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싶습니다. 지금 마지막 그 코멘트에 자유한국당 그나마 버리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네. 그게 아마 서민들의 마음이에요. 국민들의 그 애타는 애끓는 마음이에요. 애타는 마음일 것 같아요. 네, 네. 어디로 가긴요. 대한민국으로 가십시오. 네. 대한민국을 지키십시오. 자유한국당을 지키지 마시고 네. 대한민국을 네, 지키십시오. 대한민국 교수님 말씀 맞는데 대한민국을 우리가 민주가 그 태극기 수십만 태극기 흔들어도 국회의원 한 명, 두 명만큼의 역할도 제도권 안에 들어가서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안 제가 다시 그래요? 한번 그 의식을 바꿔야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근본적으로 그 의식을 바꿔야 됩니다. 네. 제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 300명이 힘이 있다고 얘기하죠. 그 힘, 그 하늘에서 떨어진 힘 아니고 네. 날 때부터 생긴 힘 아닙니다. 네. 누가 주었냐 하면 대한민국 국민 5천만 명이 그들에게 그렇죠. 준 힘입니다. 네, 그렇죠. 맞죠? 대변자로 줬죠. 네. 맞죠? 네, 네. 그러면 국회의원 300명이 나라를 지키라고 국민들이 어떤 특정 권한을 부여해 줬는데 입법권을 주고 네. 예산권도 주고 다 주었는데 나라를 지키라고 준 그 권리를 나라를 망가뜨린 데 쓰면은 네. 그 권리를 그대로 내버려둬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권리를 뺏어야 되겠습니까? 국회 해산시켜야 되겠네요. 그죠? 자, 직장에서 네. 사장이 직원을 뽑았는데 직원을 뽑아서 월급을 줍니다. 일을 잘하라고 월급을 줍니다. 동료도 해주고 교육도 시켜주고 지지해 줍니다. 근데 일을 잘하라고 뽑아준 그 사람이 일을 잘하기는커녕 회사를 말아먹고 있으면은 사장이 그 직원을 가만 내두어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직원이 목소리 크니까 그냥 숨어 다녀야 되겠습니까? 사장이. 국민이 사장이고 네. 국회의원 직원입니다. 국민들이 그 어디를 가야 하냐 이해하지 마시고 국회가 300명이 일을 잘못하면요. 국회의원 300명 파면운동 하십시오. 그리고 국회를 다시 세우십시오. 그런 국민들의 결단이 있어야 이 나라 지킵니다. 대한민국으로 가십시오. 정당으로 가지 마시고. 네. 국민 여러분, 국회 해산을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다 일어나야 된다고 합니다. 국민 여러분 듣고 계시죠? 네. 박사님 감사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국민이 안 일어나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얘기를 할게요. 목이 터져라 부르짖어도 안 움직여요. 이거는 현실과 말과 이 차이가 큽니다. 자, 국민이 안 일어나는데 어떻게 하느냐. 네,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네. 무언가를 만들려면 오래 걸리지만 망가뜨리는 건 한순간입니다. 네. 물도 대접에 있는 물을 부어버리면 순간 다 없어져 버리지만 물을 갖다 담으려고 하면 또 쉽지 않습니다. 힘든 겁니다. 국가도 그렇습니다. 국가를 만드는 게 우리가 지금 세대에 계신 분 대부분은 다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다음에 태어난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70세 이하 되신 분들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가라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있는 걸 착각을 하는데 그렇죠. 국가라는 것이 그냥 자동으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기처럼 있는 것도 아니고 공기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있는 거라는 우리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가도 우리가 허락받은 겁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안 일어나서 어떡합니까 할 때 국가가 망가져서 국가가 없어지면 월남에 패망한 이후에 포트피플 나오는 것이고요. 심한 경우에 학살당했고 심한 경우에 북한의 김정은처럼 노예 생활 죽임당하는 그런 그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망가진 이후의 국가입니다. 망가지는 건 순간입니다. 망가지기 전에 지켜내는 것이 국가라는 체제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국가가 뭐 누군가가 지키겠지가 아니라 한 명 한 명이 누구도 신경 쓰지 않으면 국가는 망가집니다. 국가가 망가져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어떤 그 아들, 딸들, 손주들이 더 이상 살 곳이 없어지고 그들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는 그러한 위기감을 느껴서 국가가 망가지기 전에 일어나는 것이 자신을 지키는 길이고 자신의 가족과 후손을 지키는 길이라는 것을 제발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제가 이제 듣기로는 우리 대한민국 지금 이 시대 2017년을 사는 우리 5천만이 70년 전에 우리 대한민국이 정확하게는 69년이죠. 69년 전에 대한민국이 건국이 돼서 지금까지 오기까지 이 초기부터 태동부터 지금까지 왔던 그 내용을 우리가 너무 잊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건국 1세대들 저희들로 볼 때는 이제 할아버지 또 증조 할아버지 되는 그런 분들인데 이분들이 참 피와 땀을 흘려서 온몸을 바쳐서 이 나라를 이루겠던 그 노력을 우리가 너무 당연시하고 너무 우리가 등한시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깨달음으로 사실 지금 우리 김 박사님 그 말 설명을 이렇게 듣게 됩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네, 박사님, 이제 며칠 있으면 이제 추석이 또 곧 오지 않습니까? 참, 이제 이 명절 되면 이제 많은 가족들이 또 다 모여서 담소도 나누고 즐거운 참 명절을 한가위를 보냈는데 이번 명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의미 있는 명절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참 우리 명절을 맞이하고 김정은이가 6차 핵실험을 비롯하고 지금 세계 지금 핵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정말 엄중한 시간을 하루하루 애타게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가 너무 국가와 사회와 나는 별개가 아니고 일치되며 우리 행복과 직결되니까 추석을 맞이하는 그런 자세라 그럴까? 예. 이제 그 나라를 생각하는 그 마음을 좀 말씀 주십시오. 역시 또 중요한 부분 또 이렇게 짚어주셨는데요. 우리네 명절의 추석은 뜻깊은 시간 아닙니까? 사방에 흩어 살던 그 가족, 친지, 친구들이 한 장소에 한 시간에 모여서 정을 나누고 안부를 묻고 어떤 가족들과 친지들의 어떤 결속력을 다지고 더 나아가서 나라의 대소사도 같이 함께 의논해서 국가의 운명도 같이 걱정도 하고 그런 우리 그 사랑방에 대화하는 시간이 추석 명절 아니겠습니까? 요번 추석 때 모여서 어떤 대화할지 얘기하기 전에 제가 이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내년 추석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내년 추석. 네. 추석이 절기인데 왜 없어지냐 하시는 분한테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석이 추석다워야 추석이지 공산치하에서 북한처럼 살아가는 사회에 추석처럼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죠? 지금 문재인 가짜 정부는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을 하겠다고 서두르는 사람들입니다. 내년 6월달 지방선거 때 헌법에 대한 개정을 해서 관련된 어떤 법 제정을 해가지고 그걸로 가겠다는 사람입니다. 어느 순간 그것이 몇 달 뒤에 추석 때 그것이 이루어질지 1년쯤 더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방치하면은 내년 추석이 될지 그 다음 추석이 될지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이번 추석 때 좀 나누십시오. 이 나이가 좀 연세가 드신 분들은 공산주의가 어떤지 다 겪어봐서 아십니다. 최소한 전쟁 때 어려서 전쟁 피난 다녀봐서 아십니다. 공산주의가 얼마나 무섭고 악한 악마들인지 아십니다. 지금 갓 태어난 20, 30대, 40대 젊은 친구들 뭐가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대로 문재인 좌파 정부, 가짜 정부 방치하면 대한민국 공산화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일깨워 주시고 6.25 때 겪었던 참상 전해 주시고요. 관련된 유튜브 많이 있어요. 유튜브 좀 모여가지고 화투 치지 마시고 다음은 5분, 10분 좀 컴퓨터 있겠다, 핸드폰 있겠다 좀 틀어서 보시고서 6.25 때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지금 또 반복될 수 있는 역사적인 반복의 사이클이 또 올라오고 있다. 우리 정신 차려야 된다. 내년 추석 없을 수 있고 내년 추석 우리 다 같이 못 모일 수도 있고 내년 추석 나라가 공산화되는 상황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 우리 깨어나서 문재인 가짜 정부 혼내고 대한민국 다시 찾아내는 그러한 일 하자고 얘기하는 그런 추석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 없는 자식이 없고, 그죠? 교수님, 박사님? 나라 없는 민족이 없지 않습니까? 이번 추석에는 우리 그 교수님 말씀처럼 부모에게 감사하고, 또 나라에 감사하고, 그동안 오랜 세월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뭐 나라가 뭔지 조국이 뭔지도 우리 잊고 사는 일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추석만큼은 다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송편 드시면서 자, 이제는 우리가 먹고 살 만큼 나라로부터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는 나라를 생각하고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이 엉클어진 조국을 위해서
협정, 풍전 등을 조골해서 뭔가 우리가 국민으로서 해봐야 된다 하는 깊은 고민을 한번 해보자. 그 말씀이시죠? 네, 제가 오늘 뭐 마무리 말씀 하나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마무리 전에 조금 시간이 있는 것 같으니까 제가 한번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예. 지금 미국을 통해서 북한에 북폭을 해주기를 그동안 많이들 우리 남한 국민들이 바랬던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몇 개월 동안 그런 기회가 있을 걸로 생각을 했는데 기대치에 못 미치는 그런 그 상황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데 과연 앞으로 미국은 북폭을 할 것이냐, 그리고 미국은 대한민국을 포기하는 기조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지키는 기조로 갈 것이냐, 그리고 반대로 미국만 북한을 선제 타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역으로 북한도 남한을 선제 타격할 수 있는 그런 우려는 없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이십니다. 질문이 크게 두 단계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 단계를 먼저 말씀드리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대한민국을 포기할 것이냐, 아니면 정말로 끝까지 수호해줘서 한미혈맹의 그 약속과 그 원칙을 지킬 것이냐. 저는 후자로 봅니다. 포기하지 않고 수호한다. 이유를 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초부터 지금 9월까지 일관되게 행동을 해왔습니다. 무슨 행동을 해왔냐? 미국 자체의 직접적인 위협이 아닌 상황에서조차 지난 1월 달부터입니다. 대한민국의 군사력을 급파해서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그 군사 견제 행동을 이미 해왔습니다. 두 번째, 키신저가 나타나가지고 트럼프에게 미군 빼고 대한민국 한반도 전체를 다 중국에 넘겨라. 대신 북핵을 내가 제거해 주겠다. 따위의 협박과 유혹을 했습니다. 거기에도 꿈쩍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하나 좀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요. 지난 수개월간 왜 그러면 북한을 안 때려? 왜 폭격을 안 해? 이미 전쟁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폭격은요, 어느 순간에 그 결정적 순간에 하는 행위이지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전쟁은 이미 진행 중이고, 김정은이를 제거하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참수부대, 측근에 의한 제거, 망명을 시키든 진짜로 북폭을 하든 뭘 하든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꼼짝 못하게 해놓은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력 한반도 집중시켜 놓은 건데, 그거는 1월부터 지금까지 일관됩니다. 국민들이 실망이 한다 표현하셨는데 실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관되게 대한민국을 포기하지 않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아주 강력하게 군사력 힘으로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을 누구도 못지않게 해내고 있는데, 역사에서 처음인 일입니다. 이런 일이. 참 고마운 우리 할머니. 고맙죠. 네. 정말 대한민국 대통령도 이렇게 못하는 것을 미국 대통령이 하고 있으니, 우리 6.25 때 당시에 미국이 와서 우리 보호해줬지 않습니까? 요번에 또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2번 빚졌습니다. 우리 빚 좀 갚고 삽시다, 이제 제발 좀. 우리 대한민국도 미국에게 빚을 갚을 수 있으면 좋은데, 요번이 기회입니다. 요번이 트럼프 대통령께서 이 김정은 제거하고 문재인 가짜 정부 축출시키고 대한민국 온전히 시키는데, 국민들이 마음으로라도 목소리라도 트럼프 대통령 응원하고 감사 표시하고 그죠? 목소리 내고, 그게 감사한지요. 빚 갚는 거에 100분의 1이라도 될 수 있습니다. 10분의 1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 하십시다. 맞습니다. 두 번째 질문의 개념은, 트럼프 대통령의 북폭만 가능한 것이고 김정은이의 남침은 그건 불가능한 것이냐,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은이는 독자적으로 남침을 못합니다.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못합니다. 누가 허락해야 되냐 하면은 시진핑이 허락해야 됩니다. 그죠? 김정은이가 단독적으로 한반도 전쟁을 못 일으킵니다. 그 전쟁이 일어나면은 일본, 미국, 한국이 북한과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 싸움 과정에서 중국은 자동 개입되는 것이 군사적인 전쟁의 기본적인 본질입니다. 그러면 중국의 시진핑이가 트럼프 미국과 전쟁을 원하느냐? 원하지 않습니다. 하게 되면은 미국의 군사력을 이길 수가 없거니와, 그 군사력을 이기고 직을 떠나서 중국도 초토화되고 중국의 지난 수십 년의 경제발전 다 무효되고 마이너스 되기 때문에 중국의 시진핑이는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김정은이가 미사일을 쏘고 뭐 핵이 있다고 그 엎어놓는 것들은 그저 누군가 뒤에서 시키니까 그냥
블러핑 하는 겁니다. 네. 우리 포카 칠 때 블러핑 한다고 허풍 친다고 그러죠? 네. 허풍 치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하는 것까지이지 그 이상은 북폭을 할 수 있는 의지도 능력도 없습니다. 북한을 제거할 수 있는 그 칼자루는 트럼프 대통령과 우리 대한민국 태극기 국민들, 애국 국민들과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만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은이도 시진핑이도 그 뒤에 있는 키신저와 일루미나티 세력도 그러한 선택권이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세계 국방력 1위인 트럼프와 손잡고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 일심 동체가 되면 우리는 자신감을 가지고 대적하면 이긴다. 그 말씀이죠? 맞습니다. 네. 전 세계의 군사력을 다 합쳐도 미국 한 나라의 군사력보다 그 군사력이 더 못합니다.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히 중국이, 감히 북한이 남침을 하고 일본을 치고 미국을 친다? 웃기지 말라고 그러십시오. 코미디도 그런 코미디가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트럼프의 결단과 대한민국 애국 국민들의 그 결합과 믿음. 하나님의 어떤 그 섭리가 합쳐져서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습니다. 문재인 가짜 정부 선택권 없습니다. 김정은 악마 집단 선택권 없습니다. 시진핑과 그 뒤에 있는 키신저 세력들 선택권 없습니다. 그거 분명히 아시고 국민들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추석날 모여서 6.25 참상 얘기하시고 문재인이가 그거 똑같은 국가의 역사를 반복하는 그런 나쁜 짓 하려고 그러니까 너희들 정신 차리라고 그 가족들 만져가지고 정말 가족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 대화를 이번 추석 때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한 가지 지금 간과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그것은 곧 뭐냐면은 북한의 그 남침용 땅굴 문제입니다. 네네. 우리 그 김한모 박사님도 여기 계시지만 박사님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고 저도 실무에서 그 현장에서 그 천공을 해가지고 관정을 해가지고 거기서 녹취를 이제 하고 있는 그 일을 지금 몇 년 동안 하고 있는 입장에서 지금 바로 며칠 전까지만 해도 지금 지하 25m에서 녹취대에 올라온 땅굴 굴착 다이너마이트 소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생생히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북한이 땅굴을 여태까지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무력에 의한 점령을 하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보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미국도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견해는 어떨지? 연초만 하더라도요, 북한이 땅굴을 이용해서 내전에 준하는 그 폭동 사태, 어떤 그런 폭력 사태, 테러 사태를 일으키려고 했다고 저희는 포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막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막대한 군사력을 보낸 겁니다. 그 힘에 눌려서 감히 못 벌린 겁니다. 땅굴이라는 것은 군대가 들어오는 통로일 뿐인데 들어온 다음에 그 군대가 남한을 갖다 교란시키고 이겨내야 되는데 감히 미국의 군사력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지레 포기하고 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땅굴이 배낭에 없어지지는 않겠죠. 있는 게 왜 없어지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쓸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땅굴을 통해서 군사력을 동원시키고 거기다가 그 특수부대 풀어놓으면은 그때 전쟁이 이미 벌어진 상태입니다. 그죠? 그 상태에서 미군이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한미연합사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즉각 대응하게 되어 있고 전멸시키게 되어 있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미국의 군사력은 전 세계 모든 군사를 합친 것보다 더 큽니다. 북한이 감히 그 싸움을 못 벌이기 때문에 그저 그 심리적 위협용으로 하는 것뿐이고 도발을 하기 위한 어떤 계기를 만드는 것뿐이지 그 땅굴 못 씁니다. 그 땅굴은 쓰려는 그 순간 미국이 걱정한다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미국이 어떤 군대인데요. 다 알고 있고요. 뭐가 어디에 있는지. 그 순간 거기다가 물을 집어넣든 불을 집어넣든 다 집어넣어서 땅굴로 들어오는 북한 특수부대 무덤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정말 대단한 미국입니다. 듣기만 해도 든든합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한미동맹 강화와 용감한 이 시대의 최고의 대통령 트럼프와 손잡고 우리 5천만 국민이 자신감과 용기를 가지고 대적하면 반드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나갈 수 있다. 그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이 흉흉합니다. 걱정들도 많이 합니다. 포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내가 짐 싸서 이민 가야겠다는 분들도 귀에 들려옵니다. 욕만 하고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는 분들도 계세요. 자, 그런 모든 것들은
패자의 모습입니다. 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승자는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국가가 만들어지는 근간에 국민 5,000명의 힘이 모여서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제왕이 있어서 임금님이 계셔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린 나라가 아니란 뜻입니다. 대통령은 임금님이 아닙니다. 국회의원 300명도 임금님 상전이 아닙니다. 국민이 뽑아놓은 심부름꾼 대리인인데, 심지어 문재인은 국민이 뽑지도 않은 가짜 사기극 벌려서 만들어낸 불법 점거한 범죄자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범죄자에 동조한 300명들 공범죄입니다. 국가 반역죄, 여적죄, 이적죄, 내란죄 등등등에 포함되는 그러한 국가 범죄자들입니다. 국민들이 패자의 모습으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국민의 주권으로 한데 모여서 이 나쁜 역적들을 몰아내야 됩니다. 저희는 최근에 국민특검, 국검을 발효시켜서 헌법 제1조 2항의 국민 권력, 국민 주권을 법적인 근거로 우리 국민들의 뜻을 모아서 이 나라 지키고자 하는 그런 뜻을 모았고 조직화시켰고, 그 역적 3명 대표적인 인물 홍석현, 박지원, 문재인 3명과 거기에 관련된 수많은 그 공범자들의 범죄를 지금 조용하게 은밀하게 조사하고 증거를 모으고 여러 가지 공조체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힘이고 이것이 우리 태극기를 들었던 태극기 국민들의 대반격입니다. 태극기 국민들의 대반격의 결론은 태극기 대반전이 일어나서 악당들, 악인들, 악마들 이 땅에서 물러나고 원래 우리가 홍익인간, 경천애인, 남 사랑하고 위해주는 정 많은 민족입니다. 그런 민족성, 그런 국가 정체성 가지고서 아까 얘기한 옳고 그름의 구분을 정확히 해서 옳은 나라, 올바른 국민,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것이 우리 국민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절대로 패자의 입장에서 울고 계시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포기하면 끝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정죄하면 우리가 이미 승리한 싸움 집행하는 겁니다. 대통령 트럼프가 지켜주고 있고 대통령 박근혜가 지금도 억울하게 구속되어 있습니다. 국민들이 움직일 때입니다. 국민들이 움직여서 태극기 대반전 같이 이루어냅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이 방송을 경청해 주시고 시청해 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김완모 박사님과 김일선 교수님을 모시고 역사의 흔적이 연연한 이 경복궁 뜰 안에 은행나무 아래서 우리 국민들과 함께 시국 초청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돌아오는 추석 명절날 조국을 더욱 사랑하고 사모하고 깊이 고뇌하는 애국 국민이 되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 말씀드리면서 오늘 모든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네. 아유, 수고 고맙습니다. 많으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예. Go